제 아들은요?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어디 있냐고요? 병원에서 깨어난 김주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망했고 2살배기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주희는 평생을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과연 이 모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주희는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을 깨우고 2살배기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작은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거창한 꿈도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남편과 아들이 건강하고 이 작은 행복이 오래 이어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주희의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에 나가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집에 돌아오면 아들을 안아올리며 웃었고 주희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들 종호는 아직 말도 서툴렀지만 주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통통한 두 손으로 주희의 얼굴을 만지고 옹알이처럼 엄마하고 부를 때면 주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주희와 남편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해 봄 남편이 주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볼까? 아이도 이제 조금 컸고 우리 셋이 함께 추억 하나 만들고 싶어? 주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주희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딱히 멀리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진심이었고 아이도 집 밖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 번쯤은 가봐야죠. 우리 종호도 바깥 구경 좀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희의 가족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산과 계곡이 아름답다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큰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며칠 쉬다 오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주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은세공점에서 주문 제작한 은팔찌였습니다. 아이 손목 크기에 맞춰 만든 작은 팔찌에는 종호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종호, 이거 엄마가 해줄게 평생 간직하렴. 주희는 아이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아이는 반짝이는 팔찌가 신기한지 자꾸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예쁘지? 이건 종호 거야. 잃어버리면 안 돼. 물론 2살짜리 아이가 그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희는 왠지 아이에게 이 팔찌를 꼭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여행 당일 주희의 가족은 이른 아침부터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주희는 뒷좌석에 종호를 안고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다웠고 아이는 신기한 듯 밖을 내다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산이 정말 높네요. 그러게. 공기도 좋고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주희는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희의 가족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주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틀만 푹 쉬다 가자. 남편의 말에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주위의 가족은 근처 계곡을 산책하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저녁에는 숙소방에서 종우와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우는 즐거워했고 주희와 남편도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날 밤까지였습니다. 주희가 종우를 재우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주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주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급히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복도는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주희는 종우를 재빨리 안아들었고 남편이 앞장서서 나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주희야, 종우 꼭 안고 따라와. 주희는 종우를 품에 꼭 안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희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종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금방 나갈 수 있어. 주희는 종우를 달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희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여보. 주희는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종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 손목에 은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종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주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종우는 여전히 주희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주희는 더 이상 의식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희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희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주희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목구멍은 따갑고 아팠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주희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화재 사고 현장에서 구조돼서 이곳으로 오셨어요. 화재 사고. 그 단어가 주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간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불길, 연기, 비명, 그리고 종우를 안고 도망치던 순간까지. 주희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요?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남편은요? 주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유감스럽게도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종우는요? 주희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이만큼은 무사해야 했습니다. 주희는 분명히 종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현장에서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도 부상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주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우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럼 제 아들은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경찰이 찾아왔을 때 주희가 들은 대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구조 기록에도 실종 신고 접수에도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은 분명히 저와 함께 있었어요. 주인은 소리쳤지만 경찰도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몇 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사이 종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퇴원 후에도 경찰서를 찾아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으며 근처 병원과 보호소를 전전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2살쯤 되는 남자아이요. 주인은 종호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고 이제 주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확신이 없는 한 주인은 종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주위가 모르는 곳에서 진실은 감춰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숙소의 운영자 박성만은 사고 직후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재는 박성만의 숙소 전기 배선 불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소방시설도 법적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박성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제대로 조사되면 자신이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업도 망하고 배상금도 엄청날 것입니다. 박성만은 사고 규모를 축소하고 싶었습니다. 사망자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진술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연기가 자욱한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주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희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조용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박성만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까지 구조자 명단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고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이만 없으면 사고를 조금이라도 더 작게 보고할 수 있어. 박성만은 악마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주희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만은 아이를 안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시간 거리, 완전히 다른 지역의 보호소 앞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박성만은 보호소 문 앞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성만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아이 옆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라고만 적혀 있는 간단한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박성만은 재빨리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여기 아이가 있어요. 직원들은 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 보였고 큰 상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목에 은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쪽지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돌봐야겠어요. 보호소 직원들은 아이가 화재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성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진술서를 적었습니다. 사망자 수를 줄이고 피해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주희와 종우는 서로를 찾지 못한 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퇴원 후 주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종우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종우였습니다. 주희는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인은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고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은 종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종호 어디 있니? 엄마가 꼭 찾을게. 주인은 쉬는 날이면 전국의 보호소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호소로, 다음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주인은 늙어갔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종호를 찾겠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은 살아있어요. 주인은 화재 현장에서 종호의 은팔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반쪽만 남고 녹아서 찌그러진 은팔찌. 하지만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주인은 그 팔찌 조각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싸서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게 종호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반쪽만 있다는 건 나머지 반쪽은 종호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 믿음 하나로 주인은 30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종호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보호소에 있던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 부부였습니다. 이병훈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오미선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고 보호소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예요. 보호소 직원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이제부터 우리가 내 엄마 아빠란다. 부부는 아이에게 이종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과거를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우리에게 온 날부터 우리는 가족이란다. 종현은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은 종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었고 따뜻한 말을 건넸으며 언제나 종현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종현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종현은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재 사고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종현은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현은 의대에 진학했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평생 찾아 헤맨 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은 주희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던 주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주희는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를 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주인은 참다 못해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 종우만 찾으면 돼. 주인은 여전히 아이를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인은 도심에 있는 큰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크고 깨끗했으며 복잡했습니다. 주인은 접수를 하고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주인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병을 앓고 있었고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왜 이제야 오셨어요? 진작 병원에 오셨어야죠.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날부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실은 4인실이었고 같은 방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종우를 찾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니겠지? 주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종우를 찾지 못하고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번 첫날 밤 주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종우 어디 있니? 엄마가 꼭 너를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주희 환자분,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회진 오실 겁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침착한 표정으로 환자들을 둘러보던 의사는 주희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 환자분. 저는 담당 주치의 이종현입니다. 주인은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주인은 무심코 생각했습니다. 우리 종우도 저 나이쯤 됐을 텐데. 주희의 아들은 지금 32이었습니다. 눈앞의 의사도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종현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지금부터 치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회진을 마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종현은 매일 회진을 왔습니다. 주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인은 종현이 유난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친절했지만 종현은 뭔가 달랐습니다. 환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고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종현이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보호자 연락처가 없으시던데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 계시는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종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였으니까요. 종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종현은 주희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진 때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주희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주인은 종현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구나. 어느 날 저녁 주인은 침대에 누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주인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녹아서 찌그러진 은팔찌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호야, 너는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겠지?
엄마가 꼭 찾을게. 주인은 팔찌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야간 순회 중인 종현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주인은 깜짝 놀라 보자기를 급히 감췄습니다. 선생님, 잠이 안 와서요. 종현은 주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종현은 주희가 뭔가를 감추는 것을 봤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종현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주인은 다시 보자기를 꺼내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은조각이 30년 동안 주희를 지탱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종현은 주희 환자에게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돌봐왔지만 주희는 왠지 달랐습니다. 종현은 회진 때마다 주희의 병실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퇴근 전에도 한 번씩 들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왜 이럴까? 그냥 환자일 뿐인데. 종현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종현은 주희의 차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과거 병력란에 오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한 연기 흡입 및 화상 치료. 종현은 그 기록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라니. 종현 자신도 30년 전에 보호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양부모님께 들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회진 때 종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차트에 30년 전 화재 사고 기록이 있던데요. 주인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고는 주위의 모든 것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래전 일입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종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드님도요? 2살이었어요. 제가 안고 나오려다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아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도 실종자 명단에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종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를 찾아다녔다니.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몇 살이 되나요? 32이에요. 종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2, 종현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종호예요, 김종호. 종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자가 들어간 이름. 자신의 이름도 종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종현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종현은 양아버지 이병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호소에 있을 때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제가 보호소에 온 게 정확히 언제였나요? 이병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여름이었어. 내가 2살쯤 됐을 때였지. 그때 제가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아세요? 보호소 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들었어. 새벽에 보호소 직원이 발견했대. 쪽지 하나만 있었고 내 신원은 알 수 없었어. 혹시 제가 손목에 뭔가를 차고 있었나요? 이병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었지. 작은 은팔찌였어. 근데 반쪽이 부러진 상태였어. 우리는 그걸 내게 줬단다. 내 방 어딘가에 아직 있을 거야. 종현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쪽 은팔찌 주위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보자기 안에도 뭔가 있었어. 종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환자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종현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 이상한 우연이 정말 우연일 뿐인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며칠 후 종현은 주위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환자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보자기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주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주위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팔찌 조각입니다. 팔찌요? 화재 사고 전날 제가 아이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줬어요. 아이 이름을 새긴 거였죠. 사고 후 현장에서 반쪽만 발견했어요. 녹아서 찌그러진 채로요. 종현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팔찌를 볼 수 있을까요? 주인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녹아서 형태가 일그러진 작은 은팔찌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현은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희미하게 종자가 보였습니다. 혹시 원래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나요? 종호였어요. 제 아들 이름이요. 종현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가진 팔찌에는 호자가 있었어. 그리고 이 팔찌에는 종자가 있어. 설마. 하지만 종현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종현은 병실을 집으로 향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종현은 당직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종현은 집에 도착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뒤져 오래된 헝겊에 쌓인 팔찌를 찾아냈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종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니? 종현은 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쪽이 부러진 은팔찌. 세월이 지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은색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현은 팔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러진 단면 근처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 팔찌 제가 보호소에 있을 때 차고 있던 거 맞죠? 그래. 내가 손목에 차고 있었어. 종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희가 가진 팔찌에는 종자가 있었고 자신의 팔찌에는 호자가 있었습니다. 합치면 종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현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은팔찌에 이름을 새기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종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오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 중에 30년 전 화재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이병훈과 오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에게 채워준 은팔찌 조각을 가지고 계세요. 반쪽만요. 오미선이 입을 막았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종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병훈이 종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종현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분께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종현은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종현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두 팔찌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확실한 건 아니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환자분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혹시 아니면 실망이 얼마나 크실까? 병원에 도착한 종현은 주위의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종현은 30년 전 화재 사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30년 전 산악 지역 숙소 화재 사망 3명, 부상 7명.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종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희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실종되었다면 분명 기사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왜 실종 기록이 없는 거지? 종현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현은 주희를 만날 때마다 말을 꺼낼까 고민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편 주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현은 동료 의사에게 주희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주희 환자분, 예후가 어떻습니까?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지 않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야.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종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만약 정말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서둘러야 해.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팔찌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종현은 결심했습니다. 주희에게 팔찌를 보여주고 반응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종현은 자신의 팔찌를 가지고 주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환자분께 상처만 드리는 거 아닐까? 종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희는 이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통증도 심해져서 진통제 투여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종현은 매일 주희를 돌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정말 저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종현은 또다시 야간 순회를 돌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병실을 지나가던 중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종현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희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주희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통증이 좀 심해서요. 종현은 즉시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주희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진통제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됐을까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네, 틀림없을 겁니다. 주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꺼내 팔찌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아이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간직했다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종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환자분의 아드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주인은 팔찌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얼굴을 보고 잘 살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종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종현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건 주인은 그 팔찌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제가 보호소에 있을 때 제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현은 자신의 팔찌를 주희의 팔찌 옆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두 팔찌를 맞춰보지 못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이 두 팔찌가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두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부러진 단면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팔찌에 새겨민 종호라는 글자가 이어지며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광경을 보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만 주인은 감히 믿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자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우연 아닐까요? 그냥 비슷한 팔찌일 수도 있잖아요. 주인은 오히려 부정하려 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종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실하게 알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럼 검사를 해주세요. 제발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주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팔찌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였으면. 종현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종현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 걸립니다. 종현은 주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은 마치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희는 매 순간 팔찌를 쥐고 있었고 종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희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종현은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만약 아니라면 모두에게 상처만 될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종현은 검사실에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종현은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 안에 진실이 있어. 30년의 답이 여기 있어. 종현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종현은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김주희는 종현의 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종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아프셨습니다. 종현은 일어나 주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종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 뛰어가는 발소리. 종현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주희는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급변,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현은 그 광경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종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심박수 불규칙.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현은 주희의 침대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공급 늘리고 심전도 모니터 확인. 종현은 의사로서 침착하게 지시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아직 말씀도 못 드렸는데. 종현은 주위의 맥박을 확인하며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달려왔고 병실은 순식간에 긴박한 응급실로 변했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현은 주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종현은 주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주변의 의료진들은 종현이 환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주위의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종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동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종현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아직 말씀도 못 드렸잖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밖에서 종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종현은 여전히 주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날 무렵 주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종현은 즉시 주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종현을 향했습니다. 선생님. 주위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종현은 주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주인은 간신히 물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기에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했습니다. 종현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종현은 주위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종호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맞아요. 종현은 검사 결과지를 주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희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현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종호, 정말 내가 맞구나. 주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종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2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지게 자랐구나. 주희의 손은 종현의 이마를, 눈을, 코를, 입술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 얼굴을 기억 속에 영원히 새기려는 것처럼. 어머니, 평생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30년 동안 너 혼자 있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30년 동안 저만 생각하시며 사셨잖아요. 종현은 주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내가 행복했다니. 주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못해준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다고. 네,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종호야, 아니, 이제는 종현이구나. 저는 어머니의 종호예요. 영원히요. 주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 아들 찾았다고, 훌륭하게 자랐다고. 주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때 중환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보고 싶다고 간호사에게 간청했고 특별히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종현은 양부모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병훈과 오미선은 주위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선이 주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요. 종현이를 키우는 게 저희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이병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종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 모두 종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주위의 양쪽 손을 종현과 미선이 각각 잡고 있었고 이병훈은 종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 함께 있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종현은 30년 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와 자신이 30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는지, 누가 이 모든 일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종현은 당시 화재 사고 기록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자 명단에 어머니는 있었지만 아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기록을 조작한 거야. 종현은 당시 숙소 운영자 박성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만을 찾아가 조사했고 당시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박성만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박성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진술서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구조자 명단에서 아동이 누락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박성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박성만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정리하다가 쓰러진 여자 옆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고 규모를 줄이고 싶었어요. 박성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이까지 피해자 명단에 올리면 사고가 더 커질 것 같았어요. 배상금도 처벌도 더 심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차에 태워서 멀리 떨어진 보호소 앞에 두고 왔습니다.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화재 사고와 연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은 박성만의 자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였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기죄는 공소시효 10년, 공문서 조작도 10년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어요. 종현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처벌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한 가족을 30년 동안 갈라놓은 사람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언론에 공개될 것이고 사회적 처벌은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박성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박성만의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었고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성만은 사업을 접어야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그것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성만이 어떻게 되든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현은 그저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종현은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보냈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도 자주 병문안을 왔고 세 사람은 주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희는 종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종우가 아니 종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말해주세요. 오미선은 종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주희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귀여웠구나. 이렇게 웃었구나. 오미선은 하나하나 설명했고 주희는 놓친 30년을 그렇게 사진으로 남아 채워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 본 시간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주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느 날 주희는 종현에게 부탁했습니다. 종현아, 내 아버지 산소에 엄마도 함께 묻어줄 수 있니? 알겠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고 싶구나.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주희는 종현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현아, 엄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 나는 이미 너를 만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주희는 종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키워준 부모님을 소중히 해. 그분들도 내 진짜 부모님이란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훌륭한 의사로, 좋은 사람으로.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종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주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깨어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을 때마다 주희는 종현을 찾았습니다. 종현아 옆에 있니?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종현은 항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종현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희는 유난히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현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어머니 말씀하세요. 주희는 종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엄마의 자랑이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을 때 엄마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마다 내 이름을 불렀어. 주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엄마가 꼭 찾을 거라고 믿었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엄마가 살아온 이유였으니까. 주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이 너무 길었지만 결국 너를 찾았잖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란 걸 확인했어.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종현은 울먹였습니다. 종현아, 사람은 언젠가 가야 해. 엄마도 이제 내 아버지한테 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
주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우리 아들 찾았다고, 의사가 됐다고, 훌륭하게 자랐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평생 지켜볼 거야. 하늘에서 항상 너를 보고 있을 거야. 너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이야. 나와 종현이를 키워준 어머니, 우리는 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주인은 종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줘. 너의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야.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 저녁 이병훈과 오미선도 병실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종현이가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주인은 오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종현이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제가 없어도 종현이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잖찬요. 오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종현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은 이병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종현이 잘 부탁드려요.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이병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인은 종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고, 오미선은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주인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종현의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현이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병훈과 오미선은 자리를 떴습니다. 종현은 어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종현아, 은팔찌 합쳐서 간직해 줄 수 있니? 어머니, 평생 간직할게요. 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팔찌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엄마가 30년 동안 간직한 보람이 있었어. 맞아요. 이 팔찌 덕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주인은 종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종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주인은 종현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희의 호흡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종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에게도 연락이 갔고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종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현아, 엄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아직 조금만 더 저희랑 계세요.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주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르는 것 같아. 이제 가서 같이 있어야지. 종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병훈과 오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이를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오미선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현을 보았습니다. 종현아, 엄마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평생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종현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저 평생 어머니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훌륭하게 살게요.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종호야. 주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종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주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만났고 그 품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종현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세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종현은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아버지께 잘 가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며칠 후 주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두 조각으로 나뉘었던 은팔찌가 하나로 이어져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팔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종현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자신만의 이야기였고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인은 남편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조용한 산기슭,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두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30년 동안 떨어져 계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종현은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두 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이병훈과 오미선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종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미선이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종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겠습니다. 종현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종현은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더 따뜻해졌고 가족이 없는 환자들에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환자들은 종현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종현은 매달 한 번씩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종현은 친부모 산소 앞에 앉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어머니처럼 힘든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종현은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은팔찌 잘 간직하고 있어요. 제 방 책상 위에 액자에 넣어두었어요. 매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해요. 종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약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종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축복해 주실 거라 믿어요. 바람이 불어와 종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양부모의 산소도 찾았습니다. 이병훈은 1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오미선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종현은 아버지 산소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현은 오미선의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종현아, 어서 와. 오미선은 종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산소 다녀왔어? 네, 아버지들과 어머니께 다녀왔어요. 종현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네 분 모두를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밥은 먹었니?
아직이에요. 그럼 엄마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종현은 오미선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오미선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 언제? 어떤 사람인데? 같은 병원 간호사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 어머니한테도 소개시켜줘야지. 곧 데리고 올게요. 오미선은 종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현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내 친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네, 어머니. 종현은 오미선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종현은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은팔찌 종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종현은 액자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이 어머니일까요?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종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종현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희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종현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주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내 아버지랑 함께 있고 너도 잘 살고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 너는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줘.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종현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종현은 일어나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종현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돕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명의 부모님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2분은 하늘에서, 1분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마음속에, 그리고 1분은 여전히 곁에서 종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종현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종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현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